됐어? 자,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펠링 안 틀리려고. 자, 오늘의 주제는 Aesthetic Se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Aesthetic Sensibility. 이게 무슨 뜻이야? 밑에 써있잖아. 미적 감각. 그지? Aesthetic Sensibility. 여러분들 텔레비에 뭐 에스테틱 화장품으로 나오고 그러잖아. 그 에스테틱한 게 에스테틱이라는 거고. 이 Aesthetic Sensibility, 미적 감각이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마 리스트를 한 6개인가 7개 내가 카톡으로 보내줬거든. 그 리스트가 뭐냐면, 물론 뭐 전 시간에 책에 대한 리스트를 했었고, 책에 대한 리스트를 했었는데, 아까도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건축은 뭐라고 그랬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뭐 거기까지 좋아, 그치? 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이 그림을 표현하려면 그림이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걸 뭐라 그래? 여러분들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판단하는 걸 뭐라 그래? Aesthetic Sensibility라고. 미적 감각이 있어야 그걸 판단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이게 이쁜지, 이게 안 이쁜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진인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 다 그렇잖아.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구글, 튜브,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뭐 또 요즘 뭐 쓰냐, 인스타 뭐 이런 거 쭉 쓰잖아. 여러분들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걸 많이 써왔고, 이미지 같은 거 찾을 때 여전히 구글이나 튜브나 핀터레스트나 이런 걸 쓴단 말이지, 인스타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나 때는 30년 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이미지를 보려면, 지금 우리 건축가 도서관이 있어. 옆에 도서관이 있어. 책이 있잖아.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보고 그 책에서 좋은 걸 카메라로 찍어서 이거를 카메라 필름 하나에 24장, 36장 들어가는 아날로그 카메라. 그래서 인화 사진관에 가서 그거를 뽑아서 그거를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진을 붙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지 좋은 걸 하나 얻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 근데 요즘은 어때? 요즘은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서 라이트 클릭하면, 그냥 라이트 클릭하면 여러분들 파일에 그냥 둘 수 있지. 여러분들 컴퓨터에 밑에 제목을 정하고, 이 제목은 뭐가 되고, 어디서 찾았다, 언제 찾았다, 무엇을 찾았다, 제목은 뭐든지 될 수 있지. 그래서 적게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벌써 1학년 많이 갔으니까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하면서 이미지들 많이 찾아봤겠지. 그 찾아보면서 벌써 컴퓨터에 세이빙하고 있잖아, 그지? 니네 컴퓨터에 넣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넣을 거냐가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지식의 이미지의 홍수에 쌓이게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넣을 거냐는 거지. 이제 오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리스트를 거의 7장을 줬어. 건축가들이 알아야 되는 이 리스트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30년 동안 건축하면서 설계하면서 내 눈에 걸렸던 것들은 다 넣은 거야. 이 리스트에. 일단 첫 번째 리스트를 보면 아키텍트 앤 라이팅 아키텍트라고 해서 뭐 루이스 칸, 스티븐 홀, 잔 루벨, 루코르비시에, 다음에 안도 다다오, 프랭코 게리, 뭐 이 정도.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냐? 그런 거 없어. 내 에스테틱 센서빌리티로 내가 생각하기에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가라고 내가 선택한 거고. 그래서 이 에스테틱 센서빌리티는 다시 말하면 컴페어티브 프로세스라고 해요. 컴페어티브라는 게 뭐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컴페어가 뭐야? 영어. 비교하다 이런 거 아니야? 컴페어가 비교하다. 컴페어티브 프로세스라는 건 뭐야? 비교를 하면서 진행하는 설계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상용화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상용화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진을 보는데 여러 가지 사진을 구글에서 보는데 내가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진이 이렇게 막 있는데 좀 이따 이제 내가 시연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 뭐 건물 사진도 있고 뭐 꽃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걸 딱 선택하는 순간 그래서 이 사진을 내 파일에 넣는 순간 이 순간이 컴패러티브 프로세스야. 비교를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를 내 거에 넣는 거거든. 그러면 이 넣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 일단 비교를 해야 돼. 컴페어. 비교를 해야지. 다음에 뭐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생각해 맞다는 거를 셀렉트를 해. 셀렉트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세이브를 해. 이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글이나 뭐 핀터레스트나 뭐 인터넷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파일로 갖고 올 때, 여러분들 파일로 갖고 올 때 이 프로세스가 힘들어. 비교하면서 내 생각에 이거보다 이게 좋아. 지금 이게 필요해.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해. 이게 설명이야. 왜 이 사진을 골랐는지. 물론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했지. 무의식적으로 골랐지.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내가 설계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형태가 필요해서, 색깔이 필요해서, 여기에 무슨 구도가 필요해서, 여기에 무슨 대비된 뭔가 그 이미지가 내 눈에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를 해도 사람들이 고르잖아? 다 다르게 고르. 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다음에 뭔가 결과물로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달라. 그래서 컴페어하게 되면 셀렉트만 하면 안 돼. 셀렉트만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하루만 지나도 어제 니네들이 봤던 이미지가 생각 안 나지. 심지어 어제 봤던 드라마도 생각 안 나는데 그 긴 1시간짜리 드라마도 영화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미지 한 장이 생각이 나겠어. 수천 장을 보고 지나간단 말이야, 하루에. 지금은 설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하지만 이제 2학년 돼서 주택 설계하고 뭐 갤러리 설계하고 뭐 학교 설계하고 뭐 공동주택 설계하고 뭐 도시 설계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골라야 된단 말이지. 골라야 된다. 이게 고르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 내 컴퓨터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1학년 1학기 무슨 수업에 이미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이 파일에 이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2개 했다 하면은 디렉토리가 2개가 생성이 돼 있어요. 아, 내가 1학년 1학기 때 형태 수업할 때는 내가 안도 다다오 건물 만들 때 이런 이미지 봤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총체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물론 안도 없고는 니네가 설계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제 2학기 때부터 니네가 설계해야 되잖아. 뭐 인면도 만들어야 되고 평면도 만들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사람도 심어야 되고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그거를 이미지를 무수히 많이 보게 됐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이 자체가 바로 이 미적 감각을 익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건축학과에서 이거를 안 가르쳐. 이걸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정도 되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안 해요. 나는 되게 럭키하게 미국 일찍 갔기 때문에 그 애들하고 섞여서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세스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온 게 뭐 그렇게 얼마 안 됐어. 내가 미국 간 지 뭐 한 벌써 2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왜 그때 구글이 내가 미국을 1999년에 갔는데 니네 태어나기 전이지. 미국을 1999년 내가 31살이지. 그때 갔는데 구글이 언제 나왔냐면 한 2005년도에 구글에서 이미지 찾는 게 2005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잘 알고 있는 스케치업 그런 프로그램이 2003년에 나와요. 스케치업, 뭐 요즘 뭐 라이노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이런 이미지를 담는 것 자체가 없었어. 근데 미국을 가서 이제 한 몇 년 안 됐는데 구글이 활성화되고 구글 안에 막 이미지가 무수히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이 많은 옛날에는 도서관 가서 책을 펼치고 사진을 찍고 인화하고 스크랩하던 그 과정이 싹 없어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미지가 내 컴퓨터로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야.
이러면서 이제 건축가들이 멘붕에 오기 시작한 거야. 이걸 어떡하지?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내가 세이빙해서 내 거로 만들지? 그러면서 나온 게 이 accessibility, 이 practice라고 하거든요. 이 연습하는 거야. 이미지를 연습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스트 이렇게 나눠주고 뭐 라이트 아키텍트라고 해서 이 밑에는 여러분들 건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우리 건축이 다 뭐야? 빛이 없으면 건축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건축가들은 아니야. 뭐 모홀리나이라든가 뭐 로버트 어윈이라든가 제임스 터렐을 많이 들어봤죠. 제임스 터렐. 여러분들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 LED로 이렇게 공간해가지고 막 빨갛게 파랗게 보라색 막 변하는 그런 공간들 있지. 그 공간에 들어가면 실이 있는데 실 자체가 막 색깔 변하고 그런 거 경험했잖아. 그게 제임스 터렐 박물관이 미국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몇 군데 있지, 그지? 인천에도 있고. 다음에 단 팔빈이라든가 빌 콜버트, 짐 캠벨, 라파엘 로렌초 해머, 뭐 안젤라, 올라프 일라이스 뭐 이런 사람들이 건축가는 아닌데 빛을 가지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빛을 가지고 공간을. 그러니까 상당히 센시티브한 사람들. 이런 리스트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빠졌다 들어갔다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리스트 보면 아키텍 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키텍트부터 보면 1번부터 33번까지 좀 밑에 좀 잘렸는데 이것도 내 미적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할 때 30년 동안 건축을 할 때 나에게 영향을 가장 미치는 사람들, 내가 설계를 할 때 그래도 최소한 한 번씩은 봤던 건축가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학교에서 한 5, 6년 설계하겠지만 뭐 남자들은 한 7년 군대가 들어오면 그때 동안 한 번씩은 봐야 되는 건축가들. 자, 그럼 내가 요즘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 구글에서 막 건축가도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이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유명하다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 걸 봐야 되고 그 사람께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 이미지를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누가 그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잖아. 사진만 나오잖아. 그치?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캠퍼스 혁신파크가 사진에 떴어, 구글에. 내가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건축가를 모르고 그냥 보는 거거든. 근데 건축가를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겠지. 그 건축가에 대한 스타디를 하고 그 건축가가 무슨 공부를 했고 이 건축가가 무슨 걸 지었고 다음에 이 OMA부터 뭐 MBLDD, BID, USD, 장 루백, 크리스찬 포장가, 뭐 도미닉 베로, 에릭반 에갈, 헨리 라슨 뭐 이런 쭉 이 사람들이 다 홈페이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되게 쉬워졌어. 내가 신현준 교수님이 오늘 주신 그 7개 리스트는 나보고 구글에 가서 넣어보라는 얘기구나. 넣어보라는 얘기구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넣어볼게. 내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일단 1번에 OMA가 있으니까 구글로 찾아보겠지? OMA 엔터 쳐. 그럼 그냥 OMA가 나오네. 그치? 그러면 OMA 한번 들어가 볼게. OMA는 램 쿨하스라는 건축가거든. 램 쿨하스.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램 쿨하스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뭐 여기 보니까 크리스티안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 서울이네. 서울에 이거를 디자인했네 램 쿨하스가. 야, 지금 이 홈페이지 전면에 램이 이걸 넣어놨다는 건 이게 최근 거라는 얘기지, 그지? 상당히 영광스럽지. 외국 건축가가 이렇게 와서 서울에 지어놓은 거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 자, 이런 걸 보면서 여기 보면은 OMA가 뭔지 찍어보면 오피스. 여기 보면 OMA is an international practice operating within the traditional boundary of architectural urbanism. AMO is a research and design studio applies architectural thinking to domains beyond. 그래서 read more 하면 더 읽을 수 있어. OMA is led by 7 partners.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램 쿨하스만. 이 사람이 이제 대표 건축가야. 대표 건축가. 뭐 쭉쭉쭉쭉쭉 이제 내용들이 있지. 영어가 이제 왜 필요한지 알겠지. 그 다음에 워크에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뭐 필터가 있는데 뭐 타이포로지 프로그램 이거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보니까 뭐 미우미우 쇼, 뭐 프라다 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 했던 그 크리스찬 디올 첫 번째 본 거네.
여기가 이미지가 있어.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주는 수백 명의 건축가 회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나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걸 라이트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클릭해.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의 어딘가에 폴더를 만들어서 오늘 자개 다음에 오늘이 오늘 며칠이냐? 07인가? 6인가? 7이냐? 7, 29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담근 거야. 근데 웃긴 게 이 화면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넣어 그러잖아. 그럼 사람마다 달라.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 이거 넣어. 그리고 내가 아까 만들어놓은 데는 넣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그럼 이거 넣어. 그 사람 파일에 이게 들어가 있지. 그 사람 파일에.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아, 난 이게 좋은데? 근데 이게 좋아할 때 그 느낌을 보란 말이지.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게 느낀단 말이야. 나는 이걸 선택했어, 지금. 선택한 이유가 내 머릿속에 뭐라고 지금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컴페어하고 셀렉트한 데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일단 노랑이 너무 좋아. 다음에 이 아치가 마음에 들어. 다음에 1점 투시로 만든 것도 너무 좋고 다음에 검정하고 노랑의 대비도 너무 좋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찍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몰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배열이 너무 좋고 이 실루엣이 좋고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게 좋고 리플렉션이 좋고 여기가 마치 물 같아서 좋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넣는단 말이지. 그거를 적지는 않지 사진 밑에.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가 이게 왜 좋니? 이거 찍은 사람은 뻔하잖아. 이 핑크색이 좋고 이 핑크색이 화려한 게 좋고 해서 그거 뽑았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줘도 내가 지금 테스트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찍어봐 그러잖아. 다 다르겠죠. 여기서 베스트 이미지 찍어봐. 그러면 왜? 이게 바로 건축의 묘미. 이게 미라는 거의 묘미가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 뽑는 이유가 달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해서 누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뽑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막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뽑았지?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설계를 하나 했어. 아치를 하나 여러분들 공간에 넣었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 사진을 찍었던 생각이 나는 거. 아, 맞아. 내가 노란 아치를 해서 뒤에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거 이런 걸 넣었었는데 그때 색깔의 대비와 형태와 1점 투시와 이게 너무 좋았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 작품을 이렇게 해놓고 이걸 고를 때 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이게 미적 감각을 키우는 방법. 왜? 우리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무슨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치열하게 그린 적 없잖아요. 색깔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이 일단 미적 감각은 필요하고 일단 아름답게 가장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의 1번 계율이 뭐냐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1번 계율이 이게 1번이야. 1번 건축의 1번 계율이 이거야. 우리가 건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뭐 친환경이고 안전이고 뭐 기후온난화 다 있지만 나는 환경 교수니까 그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Make beautiful. 또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옷을 패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팔리지. 그지? 이게 기본이야. 나는 기능을 위해서 미 같은 거 포기해. 이건 아니야. 장사가 안 되지. 같은 집을 지었는데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이 둘 다 에너지 비리 똑같이 나와. 냉방비, 난방비가 똑같이 나와. 근데 왼쪽 집이 훨씬 이뻐. 오른쪽 집보다. 그러면 건축적으로 이쁜 집이 훨씬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냉방비도 조금 나오게 하면서도 건물도 이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경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필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건축학과 와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1번 나 미대 안 나왔는데 나 그림 못 그리는데 나 대생 못 하는데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제일 바보 같은 거고. 2번 여긴 건축가야. 그림 그리는 데 아니야. 나는 그림하고 누가 하네. 나는 그냥 그리 아예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공부만 할래. 이런 사람 그것도 실패하는 거고. 그것도 완전히 실패하는 거고. 두 개를 다 잡아야 돼. 두 개.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 게 이런 거다. 에세이 센서빌리티를 키우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내가 다른 건축가들도 조금 보여줄게. 또 OMA가 이렇게 있었다. OMA가 좀 아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아마 한국으로 찍으면 View as Map. 그러면 아마 코리아가 나오지 않을까요? 코리아. 이게 홈페이지마다 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좀 있네. 코리아 한번 찍어볼까? 이건 말고. 이것도 있네. 이게 어디 건물이야? 니네 모르지? 그치? 이거 본 건물이 없잖아. 내가 니네한테 준 리스트, 그 33명의 리스트와 그 대표 건축가 리스트, 다음 주에는 내가 회사 30개 줄 거거든. 큰 회사. 뭐 KPF라든가 SOM이라든가 HOK라든가 내가 다녔던 뭐 RMGM이라든가. 여러분들 여의도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지금 여의도에 현대백화점 누가 지었어? 리차드 로저스라는 사람이 들었지. 그치?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LG센터 누가 지었어? 쌍둥이. SOM이라는 미국 회사가 설계했지. 그 왼쪽에 있는 정경련회가 누가 했어? HOK라는 회사가 있지. 그 뒤에 있는 한화건물 63빌딩 누가 했어? SOM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지. 다음에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누가 했어? SOM이 했어. 타워팰리스 옆에 있는 대리 마크로빌 또 큰 높은 거 있거든. 그 주상복합? 그거 누가 했어? HOK가 했어. 여러분들 송도 가보면 송도에 타워 하나 있어? 송도 타워 누가 했어? KPF가 있어. 여러분들 롯데타워 누가 했어? KPF가 있어. 여러분들 부산 가면 LCT라고 이렇게 멋있는 건물 3개 서 있어? 누가 했어? SOM이 있어. 자,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30층 이상 되는 모든 건물은 다 외국에서 설계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설계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선진국이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지. 아직도 우리나라 건축 설계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외국 건축사들을 봐야 되냐?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다 이거 어디인데? 서울대학교에 있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이야. 서울대학교 미술관. OMA라는 그 랭크라 쓴 사람이 설계한 거야. 서울대 가면 이게 있어. 출입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서울대 미술관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지. 근데 자, 그래서 이 사람 걸 찾았어. 그래서 홈페이지 보니까 리드 뭐 여기 보니까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써있지. 뭐 어쩌고저쩌고. 글을 좀 더 읽고 싶으면 리드 뭐 해.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더 궁금하면 어떻게? 이거를 구글 가서 타이프해서 정보를 더 찾으면 되지. 그지?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야. 근데 밑에 이미지가 있어. 와, 모델이 이랬구나. 니네 이번에 이런 모델 만들었잖아. 이렇게 심플한 모델 만들잖아. 그러니까 랭크라스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도 아까 그 서울대 미술관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델 만든 거거든. 야, 그렇게 건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감동이 되잖아, 니네한테. 그럼 어떻게? 라이트 클릭? 다른 이미지로? 그래서 오늘 거에 누르면 되지. 그치? 이게 JPEG 파일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좀 JPEG이 아니라서 지금 이게 AVI 파일이라고 그런가 본데 이미지가 안 뜨는데 대부분 JPEG 안 될 때는 스크린샷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 스크린샷 하는 거 다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좋은 이미지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랭크라스 한 게 이렇게 많아. 뭐 이런 건물도 했고 저런 건물도 했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봐볼까? 또 다른 건축가. 아까 이 리스트에서 뭐 MVR도 있고 BIG도 있고 막 이렇다고 그랬는데 여기 쭉 보면 뭐 누구를 찍어도 좋은데 니네가 좀 알만한 사람을 찍어주고 싶어서 그런데 노만 포스터 찍어볼까? 노만 포스터라는 사람인데 31명까지 있지? 그래서 내가 노만 포스터 한번 찍어볼게.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노만 포스터. 그러면
포스텔 파트너스라고 딱 나오죠, 홈페이지가. 이게 노만포스트 홈페이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이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게 지금 어딘 줄 알아? 이게 어딘 줄 알아?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오사카 지금 박람회 하고, 오사카 박람회 사우디아라비아 관을 노만포스터라는 영국 건축가가 한 거거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노만포스터 홈페이지야.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작품이 나오겠지. 이게 노만포스터 포스텔 파트너 들어가면 파트너 들어가고 아키텍처 한번 뉴스 클라이밋 서스테이너블 이런 데 보면 여기에 프로젝트는 들어올까? 그리고 이렇게 많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국에 있는 거,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하게 난지,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쭉 보다가 아마 여기 또 지역별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한 게 있는데 쭉쭉 가보죠. 아니면은 여기서 코리아 그러면 한국에 한 개 나오네. 이거 바로 이거 어디 있어? 이거 대전에 있잖아. 한국 타이어 R&D 센터거든. 한국 타이어 R&D 센터. 여기 대전에 있어.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이거 가면 돼. 이미지 갤러리.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거든.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라이트 클릭. 이미지를 다리는 저장. 내 거에다가 넣는 거지. 내 거에 넣는 거지. 근데 이거가 좋다 했어. 근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니까 당연히 모르지. 왜? 재료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고, 그치?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도 왜? 건축을 안 배웠잖아. 건축을 안 배웠으니까. 이걸 5년 동안 배우는 거야. 이 장면을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면 5년 졸업하는 거야. 왜? 5년 동안 뭐 배워? 재료. 이런 재료들 배울 거고, 이 공간 배울 거고, 내가 환경 교수니까 이 아트리움. 이 환경적인 거, 다음에 기계, 엘리베이터, 뭐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거, 루버, 뭐 이런 거, 유리 난간 이런 거 제가 다 배울 거란 말이지. 배우고 나면 이제 이걸 설명할 수가 있고,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지. 난 너무 구체적이야. 내가 딱 그런 생각을 하거든. 이거 너무 연구소니까 좀 가라앉아야 되나? 아니야, 연구소는 창의성이 있으려면 약간 좀 자연재료도 쓰고 좀 화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누구처럼 저렇게 보라색을 입을 수도 있고, 일어나야지. 지금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는데, 창피하게, 그렇구만. 녹화하니까 이런 말을 못하니까 이게 안 좋구나. 잠자지 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넣는 연습을 하시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비디오 꺼진 다음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축가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 2장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5장 더 있거든. 다음 시간에 또 보여주고, 회사도 보여주고, 뭐 여기 보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고 있어, 랜드스케이프. 교수님, 우리는 건축하러 왔는데 왜 랜드스케이프, 왜 조경이에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좀 알고 봐야 되는데, 자, 땅이 있어. 내가 왜 이렇게 2.7선으로 그린 줄 알아? 땅을? 대지경계선을 2.7선으로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어느 건축주가, 클라이언트가 니네한테 와, 아키텍트한테.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 계약합시다 한단 말이야. 컨트랙, 계약서. 계약을 하자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뭘로 계약해? 땅으로 계약해. 저 학교 지어주세요 하고 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집을 설계해 주세요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건축주가 여기에 들어갈 집,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창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집을 이거를 설계해달라고 온 게 아니야. 이 땅 안에 이 집이 들어가 있는 이 전체를 설계해달라는 거죠. 전체. 그럼 우리 건축이 하는 부분은 이거야. 건물이야.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뭐야? 나머지 부분. 이게 다 뭐야? 랜드스케이프야. 조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볼 때, 이런 건축물을 볼 때, 아니면 답사를 갈 때, 이 조경은 누가 해? 이 조경은? 뭐 조경하는 사람이 하겠죠. 뭐. 나는 건물하기도 바쁜데. 그게 아니에요. 건축가가 다 하는 거야. 건축가가 어디로 들어가고, 무슨 나무를 심고, 여기에는 연못을 좀 파주시고, 이거를 건축주랑 얘기하면서 이거를 정한 다음에 조경 건축가한테, 조경사한테 맡기는 거지. 계약은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 사진을 볼 때 건물만 봐야 돼? 주변의 조경도 같이 봐야 돼? 왜? 궁쪽 내가 같이 두고 오거든. 요번에 여러분 안도다가 건물 만들었지만 건물만 쓱 두고 왔지. 그러니까 그 안도 건물은 왜? 도시 안에 있잖아. 조경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안도 건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거기 있으면 정신병 나무 하나 없거든. 사실은 안도 건물에 나무 하나 없어. 그게 사람이 사는 데인가? 여기 밖에 다 나무잖아. 당연히 나무가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억지로 집안에 막 화분도 심고 이러는데 아니면 산에 놀러 가고 강에 놀러 가고 왜 그래? 우리가 인간이니까. 나는 안도는 상당히 좀 물론 유명한 사람이고 프리츠커상 받은 사람이고 뭐 어느 방면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아키텍트지만 나무가 없는 거는 그 사람은 X라고 보고 왜 조경을 안 한 거냐? 이걸 무시한 거야. 그런 관점에서 건축가를 찾아봐도 되게 재밌어. 어떤 건축가는 조경에 많이 신경 쓰고 어떤 건축가는 진짜 무감해. 안도처럼. 안도 건물 가서 내가 나무를 본 적이 없어. 일본에 그렇게 많이 가고 없어. 근데 요즘 안도가 나이 들어서 조금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심어. 나이 들어서. 옛날 건 없었거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를 봤거든. 이 네 명이 하그리브나 구스타프 포슨이나 제임스 코너나 피로 워커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설계하는 건축가들이 이 네 명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미국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100% 알고 있어야 설계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라. 그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까 막 100층짜리 롯데타워 이런 거 한 조경을 이런 사람들이 다 했거든. 이런 사람들 나중에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를 넣은 거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알아보시라.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페일 센서빌리티를 미적 감각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파일을 만드시라.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 편하게 만들면 돼. 뭐 어떤 방식도 좋아. 뭐 날짜를 넣든 제목을 넣든 과목을 넣든 내 관심 분야를 넣든 뭐 주택, 뭐 학교, 뭐 관심 분야를 넣든 어쨌든 나중에 내가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관계되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신현주 교수님 저 말을 믿어도 되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나는 미국에서 이거 수업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인스타를 보다가 그 행림건축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회사거든. 행림건축의 그 사장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 나처럼 일하다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즘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건축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LA에 있는 내가 잘 모르는 건축가인데 건축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내가 그거도 공유해 줄게요. 그래서 안 나와? 이거 소리가 또 아직 안 나네. 소리는 소리 하지 않았었나? 있구나.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velop your aesthetic sensibility. Aesthetic sometimes has a bad name. Everyone's like, no, it's function or form or whatever. Don't listen to them.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your aesthetic sensibility. What 가장 중요한 건 미적 감각이야. like, and a good way to do that I found in my life is to start a kind of visual.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여. So like, on your desktop, on your computer, you can have, I guess everyone just works on their phones now, but start a folder. It's very simple. Just a folder of stuff and just put images in there. You can screenshot them out of Instagram, wherever they come from. Instagram. And when you go back and look at that, you can even start to categorize it. Categorize it. Folders. Folder. Kinds of things that you like. What happens is it looks back at you and you start to understand who you are as a creative person, as a visual person. 창조적인 사람, 시각적인 사람으로 바꿔보면 it gives you direction. Rather than, because we're all like, I know especially students are just being bombarded by images and things, especially on social media. It's overwhelming and it all starts to look the same, but it's not all the same. So I think especially now it's important that 자신만의 collections and starts to kind of define who they are, what they like. If you don't know that, you don't have anything. Mobility will change, technology will change, everything will keep changing, but it's how you approach those issues through, I think, through aesthetics is the key for architects.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 사람이 어디 톤 위스콤인가 뭔가 LA에 있는 건축가들하고 한국에 있는 무슨 건축가가 가서 인터뷰를 하면 인스타에 가면 내가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끝나면 여러분들 다 업로드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타에 가서 직접 한번 들어가 봐. 그 사람 거를 그 건축 레시피인가? 그 인스타에 건축 레시피라는 거를 지금 그 행림 건축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건축가들 가서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거든. 그런 걸 들어보는 것도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 그래서 이 에스테릭 센서빌리티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보의 홍수를 지금 막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거를 고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컴패러티브 프로세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뭘 만들어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왜 비교를 못하지.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주말에 경복궁을 가. 그러면 구글에서 경복궁 사진을 많이 찾아볼 거야. 근데 경복궁 사진을 찾는데 내가 좋은 사진들이 있거든. 그걸 고르는 거야. 이건 각도가 좋네, 이건 컬러가 좋네, 이건 뭐가 좋네, 하늘이 맑네, 나무하고 대비가 좋네 생각하면서 자꾸 고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경복궁을 가. 내가 여러분들 숙제를 해줘. 야, 경복궁 사진을 스크랩해 와서 나한테 보여줘.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다 달라. 그게 미적 감각이 다 달라. 그럼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냐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준 과정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사진을 본다는 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건물에 가본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아까 캠퍼스 워크시퍼크 좋아? 지금 앞에 새로 지어졌어? 가보라고.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거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건 또 다른 거지. 내가 있는 각도를 찾는 것도 좋고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보라고. 각도에 맞게. 내가 담고 싶은 사진을 찍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 인터넷에서는 고르시고 현장 가서는 찍으시고. 그래서 내가 수백 장을 찍어서 그 중에서 10장을 골라서 내 파일에 넣어놓는 거. 니네 인스타에 넣을 때 100장 못 넣잖아. 인스타에 기본 때 한두 장, 세네 장 넣는 거 아니야? 한 200장 찍잖아. 그 중에서 진짜 엄선해서 넣잖아, 인스타에. 그런 거랑 똑같아. 건축도 마찬가지야. 현장 가서 내가 좋은 걸 확 찍고 그걸 펼쳐놓고 진짜로 내가 좋은 걸 고르는 연습을 많이 해. 그걸 잘 고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돼서 이제 주택 설계할 거란 말이야. 그럼 각자가 다 개인 주택 설계 막 요번에도 이제 막 형태 같은 거 만들어 왔잖아. 그러면 그 형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잘했다 못했다. 왜 잘했냐면 왜 못했냐면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뭐가 아니야. 이걸 내가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돼. 왜? 내가 그런 과정을 여러 번 하게 돼. 그래서 1학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그거다. 이미지에서는 고르시고 나가서는 찍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 이 사람도 그 얘기 하잖아. 파일로 만드시라. 컴퓨터에 안 넣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컴퓨터에 안 넣으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면 놀라워. 내가 다음 시간에 보여주겠지만 내 파일을 갖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디렉토리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오늘 여기까지.